이번에는 19금 세금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오늘은 한의사와 함께 살게 된 자매의 사연인데요. 재미로 듣고 세금도 배우는 절세 극장 시작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한의사의 딸인데요. 저희 아버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아버지는 서울에서 40년 넘게 한의원을 운영하셨는데요. 봉사활동이나 무료 진료 같은 걸 많이 하셨어요. 지역사회에서 워낙 유명한 분이셨고 표창도 많이 받았어요. 그런데 우리 가족은 행복하지 않았어요. 집에도 거의 안 들어오셨고요. 엄마랑 저희 사남매한테 생활비도 제대로 안 주셨어요. 아버지가 아니라 그냥 남이나 다름없었어요.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버지 한의원에 한 20년 넘게 근무한 간호사가 한 명 있었는데요. 그분이랑 바람이 나신 거예요. 그분도 결혼을 하신 분인데 아버지의 아이를 가졌다가 남편한테 들켰대요. 원장님, 저 남편한테 솔직히 다 얘기했어요. 이제 제 인생 책임지셔야 해요. 이혼 수속 밟을 테니까 아파트 하나 장만해서 저랑 함께 살아요. 그래서 이혼하고 아버지와 같이 살게 됐대요. 아버지가 우리 집에는 안 들어오고 그분하고 같이 사셨던 거죠. 그런데 그분 여동생도 같이 한 집에서 살았대요.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고 나서 시리에 빠져 있는데 아버지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나 봐요. 그러다가 아버지랑 또 바람이 나가지고 아예 언니랑 동생까지 같이 살게 된 거죠. 자매가 아버지랑 쌍바람이 난 거예요. 여보, 지금 뭐 하는 거예요? 저 여자들 아는 사람이에요? 대체 누군데 한 집에서 이러고들 있어요? 제발 뭐라고 말 좀 해봐요.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. 당장 정리할 테니 한 번만 용서해 주시오. 내 평생 뒤죽은 듯이 살게요. 우리 엄마한테 들켜가지고 아버지랑 그 자매 관계는 다 정리가 됐어요. 아버지가 언니랑 그 동생한테 위자료를 15억 원씩 줬대요. 저희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이걸 몰랐는데요. 국세청에서 상속세 추징이 들어오면서 알게 됐죠. 우리 집에는 10억도 안 남겨줬는데 그 자매한테는 30억 원씩 준 거예요. 우리는 그것 때문에 상속세를 더 내게 됐어요. 이게 말이 되나요? 방법 없을까요? 와, 이번 19금 세금 이야기는 정말 셉니다. 황당하다. 정말 황당한 사연인데요. 임 기자님, 이거 실합니까? 네, 실화 맞습니다. 지난주에 사연이 좀 너무 약하다고 하셔서 좀 센 걸로 준비해 왔어요. 이거 너무 센 것 같은데,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한의사 아저씨랑 자매랑 같이 살았다는 거죠? 둘 다 바람 나서? 네, 그렇습니다. 저도 이 사연을 보면서 진짜 맞는 얘기인지 몇 번이나 확인을 해봤는데요. 한 아파트에서 한의사와 자매 이렇게 셋이서 같이 살았답니다. 그러면 셋이 같이 한 방에서 자는 건가? 진짜 이해가 안 되는데, 그러면 언니가 자기 그 내연 관계, 자기 애인인 한의사를 동생한테 소개를 시켜준 건데, 이거 일부러 그런 거예요? 아니면 모르고 그런 거예요? 네, 처음에는 그냥 동생이 아프니까 우리 한의원으로 와봐라 이랬던 거죠. 그런데 한의사님이 또 동생을 보고 사랑에 빠져버린 겁니다. 아니, 진짜 말이 안 되는데. 그럼 언니는 그걸 보고 뭐라고 했대요? 괜찮대요? 둘의 사랑 괜찮대요? 네, 언니는 쿨하게 인정을 한 거고, 오히려 그 자매가 똘똘 더 뭉쳐서 한의사한테 아파트를 사달라 그랬대요. 그냥 같이 살자고. 헐, 이거는 약간 자매 사기단 느낌이 드는데, 지금 이 자매한테 내용 보니까 각각 15억 원씩, 그러니까 총 30억 원을 줬다는 거잖아요. 와,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. 그런데 상속세를 지금 유족한테 내라고 했다고 했죠? 왜 자매가 안 내나요? 네, 상속세는 원래 돌아가신 분의 재산에 대해서 유족들이 내는 거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자녀한테 몰래 줬던 30억 원이 상속재산에 추가되면서 유족들이 내는 상속세가 늘어난 거죠. 저 이해가 안 돼요. 이게 자매한테 준 건데 왜 유족들한테 내라는 거예요? 네, 이런 걸 사전 증여재산이라고 합니다. 곧 돌아가실 예정인데 상속세를 내기 싫으니까 여기저기다 다 재산을 증여해 놓을 수 있잖아요. 그럴 수 있겠네요. 네, 그러면 증여받은 사람들은 세금 조금씩만 낼 거고 상속세는 안 내도 되죠. 그런 편법을 막아놓은 겁니다. 그러니까 사망 직전에 증여한 재산은 이 상속 재산에 포함시켜서
상속세를 내라 이거라는 거죠. 그러니까 편법을 막은 거긴 한데 이 경우는 좀 황당하게 됐어요. 네. 돌아가시기 10년 이내에 가족들에게 증여한 재산까지 다 상속재산에 포함시켜서 상속세를 다시 매깁니다. 가족이 아닌 분들은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을 합산을 하고요. 그러면은 아까 그 한의사 유족들은 이렇게 이 자매들한테 돈 준 것도 몰랐는데 상속세까지 낸 거잖아요. 얼마나 더 내게 된 거예요? 네, 자매가 받은 위자료 30억에 대해서 상속세는 5억이 나왔고요.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가산세가 1억이 더 붙었습니다. 지금 30억을 자매한테 바람나서 준 것도 어이가 없는데 유족들은 지금 생돈 5억 원에 가산세 1억까지 해서 6억을 더 내라는 거잖아요. 진짜 어이가 없는 경우인데 이거 설마 다 냈습니까? 네, 그런데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내가지고 네. 가산세는 돌려받았습니다. 1억 원. 네. 네. 유족들도 그 내연 관계였던 자매들이 받은 30억 원 부분은 몰랐으니까 네. 일부러 신고를 안 한 건 아니잖아요. 그렇죠. 그 부분은 인정을 받은 거죠. 아니, 그러면 잠깐 1억 원은 가산세는 돌려받았어요. 그러면 나머지 상속세는 그냥 낸 겁니까? 네, 상속세 5억은 그대로 낸 겁니다. 이 사건을 담당하신 분하고 제가 얘기를 좀 해봤어요. 네. 그랬더니 사실은 유족들에게 그 상속세도 좀 돌려줘야 되는 게 맞긴 한데 네. 법적으로 이게 어쩔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. 차라리 자매들한테 증여세를 더 받으면 되긴 할 문제인데요. 그게 안 된 거죠. 아니 이 이야기는 너무 씁쓸한 결말? 약간 이렇게 보여요. 상속세 문제는 정말 이런 일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. 뭐 애정 문제야 뭐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겠지만 돈이 오갈 때는 항상 세금 문제 좀 잘 따져 보셔야겠습니다. 너무 씁쓸한데요 오늘. 네. 네, 남편은 잘 만나야 될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돈을 굉장히 많이 버네요 한의사가. 네. 자매가 쌍바람이 났는데 그거를 서로 이렇게 이해하는 것도 참 대단한 사랑입니다. 재미로 듣고 세금도 배우는 절세 극장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. 더 센 걸로요.